지금 세제 개편을 고민한다는 얘기는 이게 일시적인 어떤 안정 효과 정도는 충분히 얻을 수는 있는데 한마디로 거래량이 떨어지고 상승률이 떨어지는 효과는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냐 그러면 사실 그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6.27 대책도 이제 2개월 정도 네. 갔는데 저희 방송이 시작되기 직전인 오늘 오전 10시 정부가 주택 안정화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부동산 대책,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 발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서울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11호 대책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11호 대책입니다. 저는 117이 될 줄 알았는데 627, 97이어가지고 이번에 777? 777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마음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대책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뭐 저는 나올 것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규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 규제, 대출 규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허가제, 규제 지역 지정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세금 규제가 있는데 일단 세금은 우리 검토 좀 할게. 잠깐만 기다려봐. 뒤로 좀 물러났고요. 대출 규제하고 규제 지역 지정이 있는데 규제 지역 지정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면 예상은 이제 규제 지역 지정할 거야.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다 지정할 것 네. 같고 투기 과열 지구는 일부 이렇게 지정할 것 같아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 다 투기 과열 지구까지 그렇죠. 거기에 예상을 뒤엎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2중 3중으로 커졌다 이런 얘기네요. 결국에는 뭐 4중이라고 봐야겠죠. 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까지 이제 서울 전역과 경기도도 과천, 분당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12개 지역으로 확대했거든요. 용인, 수지, 안양, 동안구, 뭐 수원, 팔달구까지 네. 지정을 했기 때문에 12개 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20일부터 토지거래가 구역은 내년 말까지 이제 신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거주자, 이사 갈 사람 아니면 이제 실질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들 지역들은 이렇게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대출 규제. 6.27 대책 때 이제 우리 6억까지 666이었잖아요. 네. 수도권 지역은 대출은 6억. 6개월 내 전입 신고, 6개월 내 기존 주택 팔아야 돼라는 게 6.27 대책인데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했냐면 일단 15억 이하는 똑같이 6억 원 해줄게. 이거는 15억 이하를 줄이기에는 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좀 아닌 것 같아. 15억에서 25억 초과는 4억까지 최대 4억까지고요. 25억 초과는 2억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한도가 2억이면 50억 아파트를 사는데 2억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현금 있는 사람만 이제 사라는 의미 같고요. 스트레스 DSR 더 강화하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출이 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전세대출, 1주택자들 전세대출도 DSR이 적용됩니다. 소득 대비 전세대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세입자들 전세대출 받기가 이제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은행에 가보면 해당이 되는데도 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총량에 걸려가지고 지금 농협하고 신한은 벌써 그 걸렸죠. 총량 규제 넘어서서 그렇습니다. 그쪽은 보따리 다 거덜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입주하는 사람들 잔금 대출 받아야 되는데 나는 DSR 다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한 4억만 받을 거야 하는데도 안 나오는 경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규제 지역에 지정이 되면 LTV도 70에서 40%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사업자 대출도 막았고요. 규제 지역 내 1주택 보유자들은 중도금 이주비 대출도 뭐 추가 대출, 추가 주택 구입 시 제한한다라고 하니까 전방위적으로 뭐 모든 규제가 저는 다 나왔다. 나와야 될 규제는 다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사상 처음이죠. 네네. 이렇게 되면은 서울 안에서 이사 다닐 수 있어요?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집은 팔아야 되겠죠. 전세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집 하나만 가지고 거주하는 사람 전세 끼고는 하지 마. 전세 끼고 사는 건 투기야
라는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 정부의 지금 정책 방향성을 보자면 전세 끼고 사는 거는 투기, 내가 입주하는 거는 실거주, 이 원칙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세 끼고 못 사는데 15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 요 구간이 통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중간에 한번 옮기고 싶어하는 지역이 대부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가려면은 본인 현금이 되게 많아야 되는데 이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금 있는 사람들은 갈아타는 거고요.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대로 스테이하거나 그러니까 갈아타기는 좀 쉽지 않아졌고요. 네.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닌 지역들 15억 아래에 6억 대출이 나오는 지역으로 눈을 좀 돌리겠죠. 17억 사려고 했는데 17억 안 되겠고 한 14억짜리로 작전 변경 아니면 규제 지역 아닌 지역들 네. 뭐 수원 같은 경우는 영통구 8달구가 지정됐으니까 권성구나 장안구 뭐 이런 식으로 눈을 좀 돌리지 않을까. 광교에 살려는 분들은 야 동탄 신도시가 빠졌네.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풍선 효과가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수민 님이 15억 원 미만 아파트에겐 그러면 이번 대책이 호재인 건가요? 물어보시는데 어때요? 야 이게 호재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수요는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억이 가이드라인이니까 15억 이하 주택 아파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강남에 50억 아파트, 40억 아파트를 사는데 6억 대출이나 2억 대출이나 어차피 뭐 이 4억을 마련 못해서 40억, 50억 아파트를 못 사는 사람들은 없을 거잖아요. 하지만 15억, 17억 같은 경우는 대출 1억, 2억이 굉장히 아쉬운데 이게 6억과 4억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안전하게 15억 아파트가 지금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쇄 이동을 하려면 15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 또 어디로 이동을 해야 그 집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거는 이제 현금 있는 사람 아니면 쉽지 실제로 않습니다. 쉽지 않겠네요.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거래량은 떨어질 겁니다. 한 2, 3개월 정도 거래량 떨어지고 네. 상승률도 떨어지는데 10명 중에 7명은 아, 나 안 될 것 같아. 갈아타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내 현금 계산해봐도 데가 안 없죠. 돼. 라고 네. 하는데 그 나머지 3명은 이번에 증여도 좀 받고 아니면 내가 현금이 한 10억 남아있는데 한번 갈아타야 상관없지 않아? 아니 뭐라고요? 나 증여도 받고 현금이 한 10억 있는데 갈아타겠다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계시는구나.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이게 부자들이 좀 많아요. 아 그렇더라고요. KB 네. 부자 보고서 제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궁금해가지고요. 네. 아, 진짜 부자 얼마나 되지 해서 내용을 좀 보니까 부동산 빼고 주식 빼고 현금 자산 현금이 10억 이상 있으면 이제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10억 이상 네. 그러니까 100억도 포함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45만 2천 명.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현금만 10억 이상 가진 사람이 45만 명인데 명 올해는 한 넘는다고요? 50만 명 될 거잖아요. 더 올랐으니까 주식도 올랐고. 아 소장님 미워. 왜요? 추석 지나고 왔는데 갑자기 기죽이시고. 기가 아니라 이제 현실은 냉정히 파악을 해야 되니까 서울 수도권에 30만 명 정도 있다고 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갈아타려고 마음만 먹으면 갈아탈 수는 있는데 서울의 아파트가 한강벨트에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돈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시장이 확실하게 양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의견이 많았잖아요.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만든다는데 이건 뭐예요?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일단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제 개편 어떻게 하고 언제 적용되고 순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고민을 하겠다는 건데 한마디로 야, 우리 좀 고민 좀 할게. 좀 기다려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제가 앞서서 규제가 3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네. 나온 게 대출 규제 업그레이드 했고 규제 지역 확대했는데 세금 규제를 하려면 세금 규제는 2가지잖아요. 보유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방법. 거래세, 취득세, 양도세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2개를 다 올려서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알지? 보유세만 올릴까? 거래세도 같이 올려? 아니면 거래세를 내려서 매물이 나오게 해? 에 대한 답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유세만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유세 올리게 되면 서울의 평균 이상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다 대상이 될 거잖아요.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집값이 안정이 되면 서울 집값을 잡으면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 야 보유세를 공정시장 가격비를 올려서 서울 집값 진짜 잡힐 수 있는 거 맞아? 확률이 몇 % 돼? 라고 했을 때 과연 90%라고 답을 못 낼 거잖아요. 그런데
괜히 또 자극하고 표심이 날아가니까 야 이거 잠깐만 좀 기다려봐. 이건 좀 고민이 좀 필요해라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내년 6월 이후에 하고 싶은데 네. 서울 집값이 그때까지 기다려 줄지가 관건이고요. 정부 마음은 야 좀 기다려봐. 우리 좀 고민 좀 해서 할 테니까 이번 11호 대책으로 좀 숨 좀 쉬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시장의 의견도 완전히 갈립니다. 우리 미라클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주시는데 김범철님께서는 아이 돈이 없어도 수시로 핸드폰 바꾸고 차 바꾸듯이 집도 그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을 주시고 반면에 아니 집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죄라 지었나요? 어이가 없어요. 천미자님이 이런 그런 의견도 분들도 주시고 계시고요. 다양한 의견을 주시네요. 근데 당장 이사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은 지금 어떻게 대출이 계산기를 처음부터 다시 두들겨 봐야 되니까.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 네네. 대출 규제는. 네네. 저는 계약서 옛날에 미리 썼는데요. 이런 건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패턴을 보게 되면 일단 16일이니까 오늘까지 계약서 쓴 거는 아마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것까지는 소급 적용을 하면 문제가 네. 생기니까 그거는 인정이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 이제 계약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적용이 되는데 심리적으로는 또 요동을 칩니다. 지금 서울의 이수역 힐스테이트, 네. 이수역 센트럴이라는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제 친구도 좀 전에 카톡이 왔거든요. 어제까지는 한번 해보겠다. 나 못 기다리겠어. 69점 나 진짜 강남은 안 될 것 같고 이거라도 할래라고 했는데 들어오기 전에 카톡이 왔는데 야 대책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되지? 나 이거 청약해야 돼 말아야 나 돼? 당첨돼도 못 갈 것 같아. 이렇게요. 대출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전략은 네. 원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알려주세요. 지금 청약하는 물량이 많지는 않은데 진짜 3대가 복을 쌓아서 내가 분양에 당첨이 된 거예요. 네. 근데 대출이 확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15억 원을 하한선으로 정부가 제시한 건 최근에 서울 집값 평균치가 14억 원 위로 올라갔다 이런 통계가 나왔기 맞습니다. 때문이잖아요. 네네. 분양가도 보니까 뭐 굉장하던데 그러면 분양가 어떻게 그렇죠.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이 이게 지금 분양을 받으면 입주가 2028년이나 2029년이거든요. 그때까지 대출 규제가 유지가 될지 네. 안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 사실 고민이 굉장히 되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청약을 하는 사람들은 무주택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한 거에 대해서 잔금 대출은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청약조차도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이렇게 망설인다면 네. 내 집 마련은 더 하기 힘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또 추가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도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방향성을 잘 모르겠다. 제가 속마음 제대로 읽은 거 맞아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관심법 싹 해보니까 좀 며칠 두고 봅시다 이런 일단은 느낌인데. 뭐 관망세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대책 그리고 초강력 대책이라고 부를 법한 것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다 하면 진짜 집값 잡히나요? 그러면 고민이 없지 않을까요? 그럼 세제 개편 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 집값 잡히는데 세제 개편을 왜 고민하겠습니까? 지금 세제 개편을 고민한다는 얘기는 이게 일시적인 어떤 안정 효과 정도는 충분히 얻을 수는 있는데 한마디로 거래량이 떨어지고 상승률이 떨어지는 효과는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냐 그러면 사실 그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6.27 대책도 이제 2개월 정도 네. 갔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페널티가 없어졌잖아요. 야 이제 똑같은 조건이야. 우리가 그동안 규제 지역에 토지 거래가 구역까지 지정돼 있었는데 서울 전역이 다 묶이니까 이제 동등한 조건이 돼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페널티가 없어진 상황이 되는 거고요. 강남은 2017년 파리 대책부터 규제 지역에 지정이 됐고요. 토지 거래가 구역은 2020년부터 지정이 됐는데 역설적으로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거래량이 좀 줄어들 뿐이기 네. 때문에 이번 대책도 그 정도 효과는 기대를 할 수 있겠으나 집값을 잡는다는 게 이제 떨어뜨리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풍선 효과도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5억 이하나 규제 지역에 지정되지 않은 곳들 풍선 효과 생기고요. 전세 대출 DSR 적용했기 때문에 전세 매물은 많이 줄 것 같고요. 실거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반전세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방향성을 딱 한 군데로 말하기가 어렵다. 막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부동산 시장 대책 나오기 전에 사실은 저희도 어제 취재를 해서 대부분의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엠바고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고 현장 부동산에 뭐 전화가 불이 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만약에 계약을 하면 내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면 요거 규제 피해 나갈지도 모르니까 네. 오늘도 사람 몰릴 수가 있을 텐데 오늘까지는 북새통이지 않을까요? 그래요. 어제까지는 어땠어요?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현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분당의 야탑동에 지난주 토요일에 야탑동에 다녀왔는데 일단 분당에서는 북쪽의 야탑동과 남쪽의 구미 금곡동 쪽이 선호도가 약간 떨어지는 비인기 지역이거든요. 분당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일단 매물이 없고요. 부르는 게 갑이고요. 네. 집주인한테 부동산이 전화하게 되면 5천만 원 1억씩 올리다 보니까 올 초에 뭐 한 8억대 하는 아파트가 지금 뭐 12억 부르고 있으니까 야. 1.5배. 이게 4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비율로 따지면 한 9개월, 10개월 사이에 1.5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단기 급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게 상담을 하든지 사람들을 만나면 왜 이렇게 불안하죠? 왜 이렇게 집을 살려고 합니까? 라고 인터뷰를 해보게 되면 한결같은 대답이 저는 열심히 살아서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잘 살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금값이 올라가고 폭등했잖아요. 금값도 작년 대비 한 2배 정도 올랐죠. 그렇죠. 주식도 많이 올랐고 집값도 올라가고 코인도 올라갔는데 내 친구들 내 주변 지인들 보니까 집을 사든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금을 산 사람들은 그래도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데 빠르게 나 혼자 벼락거지가 될 것 같아요. 현금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잘 살았는데 인플레이션을 방어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저히 안 되겠어. 나는 뭐라도 해야겠어. 이 중에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골드를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그런 거는 불안해서 못 하겠어. 안전자산으로 갈래.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책이 나오더라도 풍선 효과는 저는 어느 정도는 생기지 않아요. 이 불안감을 잠재워주지 않으면. 근데 정부 대책을 보게 되면 그냥 하지 마. 일단 기다려봐. 수요 억제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나의 벼락거지를 좀 막아달라는 하소연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응답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0804님께서는 그러면 혹시 고가주택 시장이 좀 잠잠하고 그 자금이 오랫동안 좀 조용했던 꼬마 빌딩 매매 쪽으로 옮겨가진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주시네요. 꼬마 빌딩도 일부 지역들 뭐 서울 전역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강남 3구, 용산구 일부 지역들은 뭐 꼬마 빌딩 시장 최근에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수요 이동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요즘 똘똘한 한 채가 유행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압구정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팔고 꼬마 빌딩 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들 중에서 이제 팔고 사는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결국 양도세를 또 건드려 좀 줘야. 근데 정부는 또 양도세를 건드리기는 부자 감세? 그러네요. 출구 마련이 또 부담스럽겠죠. 출구를 만들어주게 되면 네. 저는 반드시 매물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들어주기가 좀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아니 이렇게 엄중하게 서로 정말 다른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어 있는 이 게시판에서 우리 정수정님 크리스탈 정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크크크크 역시 김소월님의 해안 짱. 뭐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진짜 이 와중에 이렇게 그 폐부를 찌르는 이런 문자를 막 보내주시고. 동생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한강변에 가자니까. 안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한명회가 압구정에 정자를 지은 이유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선조 때부터 부동산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시는데. 알았는데 왜 못했을까? 자, 근데 구축 아파트 시장에서는 경매 시장이 또 화랑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아니 뭐 아파트 시장이 좋아지니까 경매 시장도 이제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지 옥션에 따르면 이제 분당이 최근에 경기도에서는 상승률로 따지면 최근에 분당이 아마 전국 1위일 겁니다. 분당이 0.97% 부동산은 주간 통계가 그 정도 나올 정도였는데 낙찰가율이 96.6%. 그러니까 감정 가격 정도를 다 채운 상태에 네. 4개월 연속 90%고요. 경기도도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낙찰율 그러니까 낙찰 가율이라고 한다면 감정 가격 대비 돈을 얼마나 베팅을 하느냐인데 거의 감정 가격 정도 돈을 내고 있다는 네. 얘기고요. 우리가 저렴하게 사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감정 가격 정도로 올린다는 얘기는 주변
시세가 더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낙찰률도 많이 올랐습니다. 낙찰률은 집 새로운 주인을 이제 찾는 비율인데 많은 분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75% 정도 네. 분당 하남이 평균이 38%니까 이들 지역들이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와중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요즘에 증여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은 집값이 빠질 때 증여가 많지 않아요? 보통 집값이 빠질 때 증여를 하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집값이 올라갈 때도 증여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집값이 더 올라가는데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보유세, 양도세가 이제 정부가 고민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제 선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봐도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되면 나올 것 같고 지방선거 끝나도 나올 것 같고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야 세금 늘어나기 전에 우리도 좀 고민하자. 자녀한테 미리 좀 증여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에서 보게 되면 서울 증여가 늘어났고요. 지역별로 보게 되면 뭐 강남 3구, 용산구 이런 지역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여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고 이게 하나의 카드거든요. 무슨 카드냐면 앞으로도 그런데 증여 최고 세율이 50%예요. 그럼 양도세가 지금 6에서 45% 되는데 내년 5월 9일 넘어가게 되면 양도세 중과세 부활하잖아요. 네. 부활하면 증여하지 뭐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급하게 안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차하면 난 증여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쉽게 매물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오랫동안 그 주택을 보유해서 그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오른 경우에는 보면 어쨌든 양도세도 혜택이 있고 있죠. 증여를 하든 양도를 하든 선택지가 특히 고령층이 고가 아파트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게 최근 통계에 나오던데 아니 그러면 그러나 저러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와 나는 현금 보유 능력 그 정도 없고 소위 말하는 가족대출 그것도 남 얘기지 그 정도 안 됩니다. 실수요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은 지금 답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아 실수요자들이 제일 고민되는데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이제 무주택자들 이 있고 아니면 집 하나 있는데 우리 애가 커가지고 좀 큰 집으로 좀 옮겨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실수요자들은 너무 상대적인 박탈감, 불안감, 정책 이런 데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일단 대출은 잘 안 나온다는 데는 우리가 좀 차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금 계획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서 집값이 많이 안 올랐던 곳들 위주로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떨어져도 또 무서워서 못 사니까 지금이라도 필요한 분들이라면. 근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단기 급등한 곳들 있잖아요. 네. 강남 3구, 용산구는 올해 봄에 먼저 크게 치고 올라갔고요. 그다음 마포, 성동, 강동, 동작, 뭐 광진구, 분당, 과천, 판교 이런 지역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는 지역들은 저는 안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금력이 아주 많은 분들 아니라면 왜냐하면 순서가 있거든요. 올라갔다가 항상 시장의 기능이 있어요. 충분히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멈추잖아요. 원베일리가 몇 달 전에 한강 비유 72억 거래되고 80억 못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기능이란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단기 급등한 것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한다면 내가 거주하고 싶은데 급등하지 않은 곳들로 마음 편하게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장 상황을 잘 보시고 결국 부동산도 상 따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항상 순서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